네, 디지털 업무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카웃 등을 이용해서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어 어떤 한 교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수업에 이제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도 한번 부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업무를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업에서 사용할 하면 좋은 효과적인 도구를 6 가지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카웃, 그리고 슬라이도라고 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거, 뭐 학생들 질문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 또 패들렛이라고, 요것은 앱인데 학생들한테 뭐 과제, 발표 수업 이런 거 할 때 너무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과제 발표 해서 뭐 1등 선정할 때 플리커라고 하는 카드형으로 하시면은 참여도 잘합니다. 그리고 발표 학습, 뭐 작성할 때 실습 요런 거를 구글 슬라이드로 전체 현황을 좀 파악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학생들 발표시킬 때 "오늘이 며칠이더라." 이렇게 안 하고 히어로 오브 네임스라고 하는 걸로 돌려서 학생들 선정하는 것도 학생들이 아주 재미있어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인제 수업에 활용하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하는 것을 쪼금 설계를 해 드리면서 "요런 내용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제 100분 인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2 교시 수업할 때 100 분으로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인제 "쉬는 시간이 없다." 얘기를 하고 한 인제 40분 정도에 인제 끝내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카우스로 합니다. 카우스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분위기 잡는 것도 되고, 그리고 뭐 출석 체크도 뭐 이걸로 거의 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출석 이거 끝나고 나서 출석도 하긴 하지만은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카웃은 해 보면 한 5분 정도면 5 문제 정도 설명하고 뭐 복습하고 1등 가리고 한 5-6분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카웃 시작할 때 하는 5 분보다 더 길게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카웃에 있는 퀴즈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오히려 퀴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용을 아예 저 카웃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학생들이 게임 형태라서 참여도 잘하고 재밌어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한 10분 정도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더 좋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우리가 인제 100분 수업을 하면은 1.1, 1.2, 1.3, 1.4 내용 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뭐 실습도 하고 발표도 하죠. 근데 요런 거를 이 디지털 도구를 이용을 할 때에는 사실은 좀 요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면은 시간이 맞지가 않고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 2, 3, 4 내용을 압축적으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말씀을 뭐 "빠르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전체 내용을 하지 말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인제 학생들 또 시간 지나면 스마트폰 보고 뭐 음악 듣고 그럴 텐데, 계속 학생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괴롭힌다는 게 뭐 학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인제 슬라이드 같은 걸로 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과정을 많이 진행을 했죠. 그러면은 슬라이도라는 거 자체가 어너니머스, 즉 익명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뭐 창피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슬라이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인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계속 저는 인제 교실에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인제 힐 오브 네임스라는 걸로 해서 돌려서 뭐 한 명 나오게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런 것도 물어보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습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1, 2, 3, 4 내용을 좀 축약을 해서 내용을 수업을 하고, 인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리고 인제 실습 같은 거는 구글의 프레젠테이션 요것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너는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페이지를 다 정해 줍니다. 너는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그렇게 해서 정해 주고, 이 문서를 공유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자기 페이지에 가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죠. 또는 "뭐뭐 실습을 해 봐라. 결과 화면을 여기다 붙여 넣어라." 인제 이렇게 해 주면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자기 중간중간 진도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생들 자리로 가서 뭐 잘하는지 볼 필요가 전혀 없고, 요 프레젠테이션만 보고 있으면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요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어 어떤 "내용에 대해 작성하라." 인제 요런 식으로 하고, 교수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화면, 빔 프로젝트가 있는 화면에서 계속 보면서 학생들하고 뭐 "아 3번 학생은 뭐 요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아 5번 학생 아직 작성을 안 했는데 빨리 좀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더 쉬워지 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제 패들렛을 이용해서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하면은, 다 모두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들렛의 카드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등록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고걸로 점수도 매기고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끝날 때도 카호스로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인제 맨 마지막에는 한 1-2분 정도는 인제 클래스룸이라는 거에 필요한 정보들, 과제들 요런 거 등 올린 거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인제 요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100 분을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학생들 거의 뭐 잠자지도 못하고 딴짓 못하게 하면서 잘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요거는 인제 교수님만의 어떤 인제 노하우를 잘 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렇게 어 틀을 만들어 놓고, 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시작할 때 5 분은 카우스로 하고, 그리고 한 20 분이 지난 경우에 슬라이드를 한번 하고, 그리고 40 분이 됐을 때 실습을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이 내용만 달라지지, 그 패러 그 진행하는 순서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이 사이사이에 잘 수업하는 내용을 유치를 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준비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인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아까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1, 1.2, 1.3, 1.4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얘기를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인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인제 구글 클래스룸하고 사실은 잘 연계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이게 보조적인 수업 도구들도 제공을 해 주고 있지만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대부분 학교에서 계정을 발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는 1.1, 1.2 실습, 뭐 설명, 뭐 동영상 시청, 뭐 발표 이런 어 내용들을 모두 다 우리 수업 강의실에서 했다고 하면은, 요것들을 좀 분리를 해서 수업 시간에는 개념이나 요약, 또 실습, 발표, 퀴즈 요런 걸로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고, 인제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세부 설명이나 이런 거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외부 동영상, 또 관련 내용 설명, 또 학생들하고 질문 뭐 받고, 요런 것들은 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과제 관리 인제 이런 거 뭐 메일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 시스템으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A4로 출력해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과제 관리하는 것도 일이죠. 학생들 뭐 40 명이면 40 개를 받아야 되고, 더 많아지면은 사실 과제 관리하는 것도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요런 걸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동영상을 사용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영상 '아 내가 교수인데 어 어떻게 이런 동영상을 내가 이렇게 찍어서 올리겠어. 학교에서 만들어 주면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인제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구글 클래스룸 방금 소개해 드린 내용하고, 요번에 구글 비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너무나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려면은 뭐 10 분이면은 계속 카메라도 켜 놔야 되고, 또 마이크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녹음은 잘 되는지, 또 끝나고 나서 다 또 USB 빼 가지고 또 저장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일이 많았는데, 이 구글 비즈라고 하는 것은 웹캠으로 바로 찍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마치 진짜로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비즈로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내용이 매년 달라지지는 않죠. 많이 좀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해에 해도 여러 개 수업반이 있으면은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재활용하고 다른 교수님 만든 자료 이용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구글에서 강조를 하는 거는 재활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글의 정책입니다. "있는데 뭐 하러 네가 만드냐." 인제 이렇게 구글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활용하기에 또 구글 클래스룸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엮어서 구성하시면은 관리도 쉽고 또 수업도 재미있게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점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은 시키지 않아도 최신형 스마트폰을 관리를 아주 정상적으로 최상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 안 돼서 못 해요." 이런 얘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콘텐츠에만 관심을 두시면 되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요즘에 다 화면이 뭐죠? 다 OLED입니다. OLED. 총천연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교수님들의 자료도 검은색과 흰색만 나올 필요 없이 총천연색으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자료를 보고 공부한 학생들은 그런 자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잘 만드는 학생들이 더 역량이 높은 학생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에 사용하면 좋은 디지털 도구와, 또 이것을 수업 시간에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야 조코디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한다.' 인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뭐 이거를 뭐 수업하면서 한 번에 딱 정착한 건 아니고 계속 시행 방법, 어 계속 반복하고 또 문제 있으면 개선하고 요런 과정을 좀 저도 많이 거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이 가장 좋더라.'라고 인제 오늘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방법은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연습 많이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수업 시간에도 긴장 안 하시고, 또 학생들과 또 재미있고, 또 인제 조코디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습해 보시고 디지털 도구들 여기도 써 보고 저기도 써 보고 요렇게 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또 콘텐츠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